일본은 첨단 기술과 유구한 전통의 조화, 그리고 세계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하는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잃어버린 세대부터 공공장소에서 쪽잠을 자는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까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현대 일본의 충격적인 14가지 측면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메이드 카페. 카와이 문화의 이면. 알록달록한 메이드 카페의 세계는 일본의 가장 독특한 문화 수출품 중 하나로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구에만 60여 개의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녀 복장을 한 직원들이 과장된 공소남으로 손님을 대하는 이 코스프레 테마의 장소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려스러운 근무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메이드 카페 직원의 약 40%가 지속적인 실적 압박으로 인해 근무 시간 중에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업계는 엄격한 신체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서의 체중 증가를 금지하고 특정 신체 치수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내의 계층 구조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들은 경력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내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2. 일본 야쿠자. 대놓고 활동하는 조직범죄. 야쿠자는 16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의 범죄 집단과 달리 야쿠자는 일본 사회에서 반쯤 합법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며 일부 조직은 심지어 공개적인 사무실과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찰청의 현재 추산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약 4만 명의 현역 야쿠자 조직원이 있으며, 이는 18만 4천 명을 넘었던 1960년대의 정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조직범죄 집단과의 금융거래를 범죄화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2011년 폭력단 대책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야쿠자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범죄 활동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의 건설, 연해, 부동산 산업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요비츠메라는 의식은 이들 조직 내에서 속죄의 한 형태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부상을 치료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레즘이라고 불리는 전신 문신과 같은 그들의 정교한 문신 전통은 일본의 문신에 대한 광범위한 낙인에 기여했습니다. 이 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실제 범죄 조직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눈에 띄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 온천, 헬스장, 심지어 일부 호텔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3. 가부키초. 네온 불빛 아래의 지하 세계. 도쿄의 가부키초 지구는 해가 지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겪으며 비교적 조용한 동네에서 일본 최대의 유흥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이 지역의 유흥 산업은 연간 약 2조 8천억 원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객 서비스 역할부터 업소 보안 직원까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영업은 특정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양한 성인 대상 접객 서비스를 허용하는 미묘한 규제 체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손님들이 세심한 호스트나 호스티스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대화 및 교제 라운지입니다. 일본의 전반적으로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유흥가에서 관광객 관련 문제가 23%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불분명한 가격 책정이나 강압적인 판매 전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높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현지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기업 경력의 덫. 종신 고용과 회사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젊은이들에게 졸업 직후 정규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을 줍니다. 슈카츠로 알려진 연례 구직 시즌에는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명망 있는 기업에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은 경력 전망이 크게 줄어들며 단 12%만이 결국 주요 대기업의 정규직을 얻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두 개의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종신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와 승진 기회가 제한된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과로사라는 개념은 최근의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2023년에 공식적으로 633건의 과로사를 인정했지만 노동운동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로 인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의 업무방식개혁법은 초과 근무를 월 100시간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문화적 기대는 종종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무급 노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68%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며 많은 이들이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과로 문화는 젊은이들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일본의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호스트 클럽의 위험성. 연간 약 3조 9,270억 원 규모로 평가되는 일본의 호스트 클럽 산업은 유흥 엔터테인먼트와 금융적 위험 사이의 법적으로 복잡한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남성 직원들이 여성 고객에게 사교적 교류를 제공하는 이 장소들은 금전적 분쟁 사건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2023년 호스트인 피닉스 루나와 전 고객인 유카 타카코 사이의 분쟁은 루나가 석 달 동안 입원하는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클럽에서 1,904만 원 이상을 쓴 타카코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쿄 경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호스트 클럽 관련 폭력 사건이 34% 증가했습니다. 관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도 위험에 직면합니다. 2000년에 발생한 영국 국적의 루시 블랙맨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2023년 경찰청은 호스티스에 대한 폭행 사건 127건을 기록했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낙인과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여성 안전과 성 불평등. 세계경제포럼의 2024년 성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이 146개국 중 116위를 차지한 것은 직장 내 장벽과 공공안전 문제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성 불평등을 잘 보여줍니다.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여 여성은 동등한 역할에 대해 남성보다 22.1% 적게 벌고 있습니다. 2024년 내각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보고한 대중교통 내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 전용 칸과 같은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열차 수용 능력의 15%에 불과합니다. 불법 촬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휴대폰의 의무적인 카메라 셔터 소리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강조합니다. 7. 건강위기와 사회적 제약. 일본은 문화적 낙인과 제한된 의료 자원이 교차하는 건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가 4.05명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05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주요 도시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을 만듭니다. 정부의 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장벽은 여전합니다. 일본 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개인의 67%가 수치심과 가문의 평판에 대한 우려를 주된 이유로 들며 전문적인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후쿠시마 원전의 유산.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사고는 계속해서 일본의 환경 및 사회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정부는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논란과 국내 시위를 촉발한 결정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 계획을 승인하며, 삼중수소 수치가 리터당 1,500베크렐로 안전 기준인 6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안전 보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의 58%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어업계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2024년에 수산물 수출이 3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넓은 핵 논쟁은 정부 투명성과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에 관한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결정이 공중보건 문제보다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과학적 검토가 방류 과정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지역 사회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은 계속되어 정부는 2024년까지 127조 1,900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보상이 사고와 그 지속적인 결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공동체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 안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9. 문화적 가면, 다테마에와 혼내의 간극. 일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부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참여자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이중적인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공적인 가면인 다테마에와 진심인 혼내라는 개념은 실제 감정과 상관없이 공개적인 교류는 정해진 공손함의 패턴을 따르는 반면 진정한 표현은 가까운 관계를 위해 남겨두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본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다테마에를 유지하는 데서 정신적 피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학생들은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우며 이는 평생의 감정 억제 습관을 형성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 격차를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12,000명의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84%가 친절함이나 직업적 관심이 진심인지 의무인지를 구분하는 모호함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환영받는 환경 속에서도 종종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다테마에와 혼내의 구분이 진정한 관계 형성과 자기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쿄 도립대학의 야마모토 타케시 박사는 많은 환자들이 수년간 사회적 기대를 우선시한 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에서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장려하는 반면 실제 대면 상호작용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남아있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언제 진심을 드러내야 할지 불확실하다고 점점 더 많이 보고하며 이는 연구자들이 감정적 코드 전환 피로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합니다. 10. 프리터, 대안적 노동력. 프리터 현상은 일본 고용 패턴의 주요 변화를 나타내며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420만 명 이상의 15세에서 34세 인구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활 양식을 위해 유연한 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을 묘사하던 이 용어는 이제 정규직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프리터는 연간 평균 약 1,700만 원을 버는 데 비해 정규직 직원은 약 3,700만 원을 법니다.
이 격차는 종종 장기적인 재정 불안을 초래하여 주택, 의료 또는 노후 저축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국립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많은 이들이 노년에 심각한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영향은 돈을 넘어섭니다.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프리터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았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는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압박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경력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프리터 신분은 종종 개인적인 실패로 여겨집니다. 의료 접근성 또한 제한적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없으면 많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프리터의 23%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악화시킨다고 보고합니다. 10일 혼혈 일본인에 대한 차별. 일본의 공손한 글로벌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98.5%에 달하는 민족적 동질성은 하프로 알려진 혼혈인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2024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혼혈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2010년부터 67% 증가했지만 사회적 수용은 뒤처져 있습니다. 하프의 78%가 직장, 교육 또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경험은 배경에 따라 다른데 한국이나 중국계는 역사적 긴장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하는 반면 흑인 일본인 응답자의 89%는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빈번한 고정관념을 보고합니다. 학교에서는 문부과학성 보고에 따르면 하프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2.3배 더 높으며 종종 일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거나 활동에서 배제됩니다.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고용 편견은 지속됩니다. 주요 기업들은 때때로 문화적 적합성을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하프 지원자를 거부합니다. 주택 차별도 흔하며 34%가 이름이나 외모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거절당했다고 보고합니다. 심리적 타격에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이 포함됩니다. 주요 도시에서 지원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지만 증가하는 커뮤니티에 비해 자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본의 혼혈 시민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직면한 차별과 사회적 장벽을 일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12. 사생활 침해와 기술적 감시.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본의 휴대폰 의무 카메라 셔터 소리는 특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광범위한 사생활 우려를 반영합니다. 2016년 이후 관음증 사례가 43% 증가하여 2023년에는 4,62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수치심과 낙인으로 인한 신고, 누락으로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숨겨진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탐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생활 문제는 관음증을 넘어섭니다.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은 정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여 더 많은 데이터 수집과 기관 간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공서비스 개선 도구로 포장되었지만 시민 자유단체들은 잠재적인 권력 남용을 경고합니다.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행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 기업들은 앱, 멤버십 프로그램, 교통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시민의 67%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접촉자 추적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추적을 정상화했습니다. 공중보건에 유익했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확대된 감시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3. 표면 아래의 환경 문제. 일본의 깨끗한 이미지는 지속적인 환경 문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나라는 연간 92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배출량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포장 문화가 이 수치에 큰 기여를 합니다.
소매업체들은 종종 농산물과 상품을 여러 겹의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며 환경성 보고에 따르면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34%를 차지합니다. 흠없는 외관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감축 노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주변 해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만 어류의 89%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그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해양 생물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대기질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환경성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도쿄와 오사카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종종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며 특히 아시아 대륙의 황사와 지역 배출물이 결합되는 봄철에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산업오염은 추가적인 위험을 더합니다. 정부는 정화가 필요한 2,847곳의 오염 지역을 목록에 올렸으며 복원 비용은 8,900억 엔으로 추정되고 이 중 다수는 재개발된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4. 이네무리.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잠. 이네무리 즉,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라는 관행은 일본의 치열한 업무 문화를 반영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 공공장소 낮잠은 사무실, 기차, 심지어 회의 중에도 발생하며 과로를 인정하는 동시에 강화합니다. 일본 수면 연구학회는 일본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밤에 6시간 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라고 보고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7%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이며 종종 부족한 밤잠을 보충하기 위해 짧은 공공장소 낮잠에 의존합니다. 직장 내 위계질서는 이네무리의 사회적 규칙을 형성합니다. 고위 직원은 거의 문제없이 낮잠을 잘 수 있으며 그들의 피로는 헌신의 증거로 여겨지는 반면 하급 직원은 같은 행동으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불충분한 휴식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일본 수면학 센터의 우치야마 마코토 박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이네무리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전환은 일부 사람들의 수면, 스케줄을 일시적으로 개선했지만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전통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이 14가지 측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완전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146만 명의 사람들부터 혼혈 시민들이 직면하는 체계적인 차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일본의 추구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의 숨겨진 문제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압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주제들 중 어떤 것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